주산전화 대바닥선에서 턴어라운드. 안녕하세요, 주식강사 유튜버 밑단트 반갑습니다. 저 툴젠에 대한 부분, 국내 유전자 교종 기업 툴젠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의 발명자를 가리는 특허 전쟁의 첫 단계에서 승리했다. 야, 이런 어떤 부분 굉장히 새로운 한 페이지를 썼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가 역사를, 우리 자신의 역사를 하루하루를 쓰는 게 중요하죠. 하루하루 좀 충실하게 살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좀 충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툴젠에 따르면 이 회사는 야 형들아, 오늘 정말 어떤 자연과 오늘 함께 했는데 정말 어떤 오늘 좀 그 땅두릅을 좀 심으려고 심는데, 야 이 대지에 이게 이 호모 사피엔스 주식황소 호모 사피엔스가 땅두릅 심으려고 이렇게 심는데, 야 대지와 가까이 있으니까 이게 땅과 이렇게 함께 가까이 있으 이게 굉장히 힐링되더라고요. 보면 야 이게 사람이 이게 땅과 함께 해야 됩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새소리도 얼마나 좋은지 보면 대단했어 보면. 자, 아무튼 이거 왜 자연과 가까이 가야 되는, 자꾸만 주식시장에서 음봉의 스트레스 너무 많잖아 보면. 간혹가다 장대 음봉 맞으면 정말 어떤 또 당하죠. 그래서 툴제에 따르면 이 회사는 미국 접촉 심사 첫 단계 모션 페이즈의 특허 분쟁 상대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하버드대 블로드 연구소를 이기고 시니어 파티에서 지위를 얻었던. 그래서 접촉 심사는 특허 분쟁이 생길 때 최초 발명자를 판단해 특허를 부여하는 제조가 되는. 그래서 툴제는 2020년 12월 이번 특허 분쟁에서 꺾는 두 기관을 상대로 진핵세포에서 크리스퍼 유전자의 작동하는 발명에 대한 접촉 심사를 제기했다. 형들아, 이게 굉장한 그 유전자 가위, 그 앞으로 이게 굉장히 발전할 유전자 가위, 이게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 그래서 승리하리라 해갖고 이게 그 굉장히 어떤 승리했다는 이런 부분. 근데 이런 거를 좀 굉장히 어떤 잘 이렇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툴젠이 이게 보면 그 한독이 대주주잖아, 핸들아. 그래서 지금 4,672억에 대한 부분. 그래서 보면 외국인들이 0.82, 파리파리투나 0.82. 그래서 웰컴 하이 자산. 그래서 제넥신이 15.58이구나. 이런 부분. 김진수가 8.87, 진수 형이. 툴제 우리사주 0.51. 그래서 자, 보면 유전자 교종 플랫폼 관련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1999년 10월 8일 설립된 요런 어떤 부분에서 유전자 가위를 이용하여 세포와 연구용 동물의 유전자 교종을 대행하는 고부가 가치 맞춤형 용역 서비스를 출시하는. 그래서 유전자 가위 기술을 활용한 병충해에 강한 사과 포도를 개발하였고 세계에서 가장 작은 개량형 유전자 가위를 개발한 요런 어떤 센세이션, 굉장히 이 핫한 센세이션, 이거 좋잖아. 굉장히 이거 보면 매출이 11억, 7억, 16억. 뭐또 한방 쏘시면 막 올라가니까 보면. 그래서 앞으로 막 치고 나가야 돼 보면. 그렇게 해서 자 보면 우리가 정말 어떤 그렇습니다. 이 유전자 가위가 이게 뭐 보면 그 많이 공부해야죠. 보면 많이 공부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요. 자 보면 뭐 그래요 형들아. 주식 너무 이렇게 이 보면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너무 급한 마음 가지면서 투자하면 안 되겠죠. 보면
개인들이 막 그냥 가치가 이게 굉장하긴 한데 보면 그죠. 한 방 터져야 되는데 거기에 상장됐을 때가 26,050원 요런 부분에서 173,700원에 대한 부분 그러다가 이런 어떤 볼린저 밴드 하단에 대한 부분 형들아 그러다가 올려줬잖아. 그래서 누르고 눌러주다가 요 점에서 다시 한번 또 거래량 굉장히 좀 많이 터져주면서 다시 한번 뭐 슈팅에 대한 부분 강하게 좀 나와주는 요런 어떤 모습 한번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왜 이렇게 그 니체 형이 얘기하는 게 왜 이렇게 보면 참 니체 형이 얘기한 게 참 왜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지 몰라. 그런 부분에서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이라는 책에서부터 아직 바그너가 살았을 때 니체는 요양차 들린 이탈리아에서 도덕은 초월적인 기원을 가지지 않으며 인류는 오랜 시간 동안 세대와 세대를 걸쳐 전해진 도덕적 본성을 발전시켜 왔다. 이게 굉장히 뭐 아무튼 쇼펜하우어에 대한 부분도 좀 많이 공부해야 되겠죠 보면. 그래서 니체는 형들아 그래서 니체에 따르면 아버지인 바그너가 죽고 아들인 짜라투스트라가 태어난 것이다. 니체는 무아지경 상황에서 영감과 계시를 받아서 열흘 만에 이 책을 썼다는. 그래서 원고 겉면에 5번째 복음서라고 썼던 이런 어떤 부분. 그래서 그리고 그 니체 형이 근데 그 올해는 안 살았죠. 못 살았죠. 그래서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고 그는 눈 때문에 몹시 고통스러워했고 며칠씩 이어지는 구토와 설사로 괴로워했던 시야는 늘 흐릿했고 밝은 빛은 항상 찌른 듯한 통증이 있었던 그래서 자신은 거의 8분의 7 정도가 맹인이었다. 야 이런 부분. 그래서 짜라투스라 말했다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니체는 자신의 책상의 핵심 사상을 성경 패러디로 감추거나 영웅의 서사적 전설로 포장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이런 어떤 부분. 지금 뭐 따라주자마자 이게 빵 터졌죠. 보면 이런 부분. 그래서 아무튼 대단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니체에 대한 부분. 어찌됐든 하숙집 지유는 니체의 강증을 확인하고 니체의 친구 오버베커에게 연락했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니체는 스위스로 데려왔다. 그래서 뇌연화증으로 강증이 나타났지만 이런 부분 매독으로 진행성 마비라고 잘못 판단했다는. 매독은 성병 아닌가? 자, 뭐 아무튼 뭐 니체 형 굉장한 형이죠. 그래서 현들아 결국에는 요게 뭐 확 들어왔잖아. 보면 더 앞으로 치고 나가 이 매물 다 잡아야지. 보면 그래서 그 툴재능은 다시 올라와. 툴재능 이거 테마 한번 타면 또 강하게 올라와 주지. 그래서 자 형들아 지지라인과 상단선 돌파와 슈팅과 이렇게 강한 슈팅 그래서 하단에서 다시 한번 또 역전이 좀 나와주는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랫카페에서 좀 봐야게 놔주고 저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